총선에서 패배하고도 수습책도 찾지 못한다는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규칙,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 새 비상대책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때 룰 바꾸는 걸로 상당히 홍역을 치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열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70%, 일반 국민 30%를 반영하는 당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100%로 바꿨습니다.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 여당이 중도층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 룰을 다시 바꿔서 민심이 더 반영된 지도부를 만들자,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반 국민, 그러면 아무래도 민심 비율을 늘리다 보면 수도권 중진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, 이렇게 봐야 하나요?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영남권 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원 100%보다는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식으로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 건 경기 분당의 안철수, 인천의 윤상현 의원 등 주로 수도권 인사들입니다. 험지인 서울 도봉에서 당선돼 당권 주자로 부각된 김재섭 당선인도 당이 정치 동아리는 아니지 않냐면서 당대표 선출에 전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럼 당연히 영남권 인사들은 반대하겠네요. 네, 경남 양산의 김태호 의원은 당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,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당대표를 뽑는 룰 좋습니다. 그런데 총선에서 진 여당이 반성이나 수습책도 없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매몰돼 있다,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4년 전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 백서를 제작했고 또 6년 전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 뒤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낭독했습니다. 물론 쇼라는 지적도 컸지만 이번에는 이런 쇼조차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물론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더 반영하느냐 아니냐, 이런 논쟁은 도로 영남당이란 평가가 나오는 국민의힘의 쇄신의 단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벌써부터 룰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한다면 국민들 눈에는 당권을 잡기 위한 삿바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 민주당 상황 한번 살펴보죠.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이잖아요. 그런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해야 한다,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. 이 친명 지지자들과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대표 입장에선 대표직을 한 번 더 맡으면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또 당에 대한 장악력이 더 높아지면 대권 가도의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 대응도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런데 정작 이 대표 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대표는 어제 이 연임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.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런 반응을 단순히 표정관리 차원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파문이 터지거나 또 실책들이 나올 경우엔 그 책임론이 당대표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대권에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, 반면 대권 도전 전까지 당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도 이 대표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보상을 받으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봐야겠네요. 자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